현역가왕 도전만으로도 큰 의미다. 감동의 이유가 있다. 자, 더팩트 언론사에 올라온 현역가왕에 대한 기사 되겠습니다. 전유진부터 린까지 트로트의 진심인 현역들의 대결이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독 가수 린에 대한 비난이 심하다. 린 씨가 아니라 그 어떤 가수였다 하더라도요. 현역가왕에서의 그런 좀 누가 봐도 편파 판정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다면 그 가수 역시 사실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게 비단 꼭 린이어서가 아니라 현역가왕 제작진의 그런 행태가 문제점이다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유진, 김다현, 린 세 사람의 3파전은요 이미 대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트로트계에서 유명한 가수들과 10년차 이상의 가수들이 모여 무대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는 곳이 바로 현역가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무한한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도전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비록 시청률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스트롯3를 제외하고는 현역가왕 시청률을 쫓아오는 프로그램은 사실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이토록 현역가왕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꼽을 건 진정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살짝 웃었는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기사를 좀 볼게요. 현역가왕은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출연진의 이야기와 서사에 집중한다. 그건 맞습니다. 가수 전유진, 김다현, 김양, 박혜신 등과 트로트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발라드 가수 린까지 이들은 오로지 트로트를 향한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열띤 경쟁을 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들은요, 사실 이들의 활약 자체만으로는 비난받을 것이 거의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비판의 이 단두대에 올라있는 가수 린 씨도 이 린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작진이 이상한 편파 판정을 함으로써 김다현 양이 상대적으로 이상한 점수를 받고 탈락 위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출적인 상황에 있어서 결국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 이 가수들이 이 무대에 서는 진정성만큼은 사실 비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수 린 씨에 대해서 유독 집중을 하고 있네요. 2001년 데뷔한 린은 고민형, 시간을 거슬러,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등 수많은 발라드 히트곡을 발매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런 그가 트로트를 해보고 싶었다는 열정 하에 초창기 가수였던 때로 돌아가 현역가왕에 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중 가장 대중성이 높아서였을까, 린은 연이어 무대에 오르며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선 3차전 1라운드에서 류원정과 대결을 펼치던 중 자제력이 필요하다, 감정 표현이 너무 진하게 많이 들어간 상태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류원정에게 패하며 너무 귀했다. 단 한 번도 보컬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가슴 뛰는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되어 있죠. 린은 그 이후로 뒤집기 한 판에서 사실 다시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겁이 났었는데 이제는 힘이 난다라며 정통 트로트에 이어 국악 트로트에 도전을 했고, 사실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부담감을 내비쳤던 것과는 달리 435점이라는 최고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린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주시는 것 같아 행복하다라며 오열했죠. 글쎄요, 가수 린의 트로트 도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말 435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받을만 했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수 그냥 마스터단들이 준 점수잖아요. 관객 점수 면에서는 같은 날 무대를 선보였었던 김다현, 전유진 두 친구를 글쎄요, 그렇게 제압했다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결국 김다현, 전유진 양은 사실 이 무대에서
최고점을 받은 린 씨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객 점수가 합쳐지자마자 그 순위가 뒤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수 린 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심사위원단들을 대놓고 밀어주는 그런 이 편파 판정, 이런 부당 대우가 시청자들 눈에 뻔히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라드 가수 외길 인생을 살아온 린에게 트로트와 국악은 전혀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험난한 일도 있었지만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제대로 보여준 린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받았고 끝내 결승전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전유진은 이러면서 전유진 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번 영상에서는 김다현 양과 린 씨에게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은 최종 1위 자리를 두고서 결승 라운드 진출을 위해 또다시 경쟁을 벌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마스터단의 점수는 린 씨가 훨씬 높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좀 이해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아가서는 이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현역가왕 탑10에 필살기가 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 이번 탑10으로 선정된 결승 무대에서조차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파전이 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이 마스터단의 원픽을 받고 있는 가수 린 씨의 이 편파 판정이 사실 몇몇 분들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수 린을 지지하는 시청자분들은 정당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결승 라운드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될 경우 사실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투표, 스밍 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의 괴리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실례로 린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 아예 순위 이탈을 해버렸죠. 10위권 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다현이라는 참가자는 가수 린 씨에게 패배할 만큼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이 끝장전에서도 사실 김다현 양이 당연히 전유진 양과 1, 2등을 차지하면서 결승 라운드 진출을 한 것처럼 마스터단의 점수들도 가수 린 씨가 최고점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고점을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김다현 양 최근 보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파이터에 등장을 하여 가수 린 씨와의 대화가 다시 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린이 트로트 0년차, 무대에서는 10년차다. 그러면서 사실 가수 린 씨가 정말 대단한 실력자이고 정말 린 언니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너무 무대를 잘하고 그 카리스마가 너무나 대단하다. 트로트 0년차라고 하지만 트로트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무대를 볼 때마다 10년차가 훌쩍 뛰어넘은 느낌이다. 대기실에서는 엄청 떨려한다. 하지만 무대에서는 카리스마가 좌중을 압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수 린 씨 역시 24년 차임에도 항상 떨리며 현역가왕에 출연하는 모든 친구들이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지 않는다. 실력이 전부 대단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에 있는 편파 판정이 아니고 실력대로 흐름이 왔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린 씨는 충분히 탑7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실력자라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시다시피 이 가수 린 씨는요, 원래부터 인지도가 높고 팬층이 탄탄했습니다. 24년차 가수라는 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 린 씨가 예시당초 초반부에서 시청률을 위해 희생된 김다현 양의 패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쉽게 말해서 가사 실수가 있었음에도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정당한 패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린 씨가 자신만의 실력으로 무대에 올라왔다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지금만큼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만히 내버려 둬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었던 린 씨를 오히려 김다현 양을 탈락 위기로 보내어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던 제작진의 행태로 인해 김다현 양도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안았죠. 가수 린 씨도 결국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승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대 생겨나선 되지 않는다. 김다현 양의 경우는요, 지금 엄청납니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영상이 350만 조회수라는 엄청난 조회수의 벽을 부셨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연륜이 어쩌네, 나이가 어쩌네, 지금 현재 칭찬고래를 부르니까는 칭찬고래는 동요 같다고 비판을 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신이 이 어린 나이에도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대단한 모습을 선보이니까는 또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이때는 나이에 맞지 않는다. 나이에 맞게 불러도 뭐라 하고, 나이에 맞지 않다고 뭐라 하고, 제가 김다현 양이라고 해도 공황장애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지금 얼마나 잘 해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또 있어요. 사람들은요, 대중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곡가 신유도 대만족한 김다현 양의 칭찬고래. 벌써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벌써 100만 뷰예요. 아시다시피 저작권이 다 있는 김다현 양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가수의 노래거나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김다현 양의 노래이지만 아시다시피 저작권료는 가수보다 작곡가에게 훨씬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작사가가 가져가요. 그러니 이 노래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스밍이 높아질수록 작곡가인 신유 씨가 굉장한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파워를 보십시오. 사실 김다현 양이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렀던 이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250만 뷰를 넘었고, 동요 같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김다현 양의 노래 영상은 100만 뷰를 넘어섰네요. 나이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받고 나이에 맞게 불렀지만 동요냐라고 비판받았던 두 노래 다 조회수가 잘 나오네요.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결승전 1, 2라운드는요, 아시다시피 이미 녹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2 팀 미션을 한다라고 했어요. 듀엣이 아니라 2대2로 각자 맞승부를 벌여서 승리한 쪽만이 생존하게 되는 그런 미션이 지금 스포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다현 양이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린 씨와 함께 팀을 한다. 이런 스포일러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포일러까지 지금 나와 있는 현재의 상태니까 사실상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때까지 비판을 받았고 또 비난을 받았던 린 씨이긴 하지만 김다현 양과의 개인적인 이 사이 관계는 너무 좋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SNS를 통해서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김다현 양이 올 때 린 씨가 항상 안아주고 다독여줬고요. 김다현 양도 자연스럽게 린 씨의 품에 안겼고 린 언니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드디어 팀을 하여서 정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야말로 이 제작진들이 시청률을 위해서 희생시켰던 이 가수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2라운드 끝장전 무대를 끝마치고 나서 신곡에 대한 스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이 신곡
스밍 자체가 굉장한 순위를 자랑하고 있고, 사실 신곡 스밍에 의하여 팬덤 규모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 팬덤 규모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다현 양이 앞에 말씀드렸던 3파전, 김다현, 린, 전유진 3파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놀랍게도 김다현 양이 이 신곡 스밍 점수가 합쳐질 경우 2라운드 진선미 안에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탑3 안에 들어갈 거다. 이런 결과 예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린 씨와 정말 팀 미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 2라운드 다 녹화가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김다현 양의 현장에서의 이 점수 순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이제는 김다현, 전유진 양을 탈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회차 안에 탑7이 결정 나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을 위해서 이렇게 가수들을 기만하는 제작진의 모습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와서 김다현 양이 탈락하면 이거 뭐 말도 안 되기도 하지만 시청률 보장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 그래서 김다현 양이 최근 이렇게 자신의 이 스밍 동료를 위한 글도 하나 게시했죠. 칭찬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손꼽을 만큼 멜론에서의 스밍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김다현 양이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김다현 양은 지금 누구와 가장 호적수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유진 양이죠. 전유진 양의 스밍 점수 파워가 지금 엄청나고, 김다현 양의 경우 아시다시피 대국민 투표에서는 사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김다현 양의 팬분들이요, 이번 결승 1, 2라운드 때 모든 열정을 퍼붓겠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결과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본방송에서 엄청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역가왕 탑10 결승만이 남았다. 필살기를 분석해본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현역가왕 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2회차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갈라쇼, 한일전, 그 이전에 탑7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많은 일정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현역가왕 탑10 중에 과연 누가 3명의 탈락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요 사진 배치, 제가 뭐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 사진 배치에 좀 스포일러가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제가 후반부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자, 지금 보십시오.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이진, 린, 강혜연, 밑에 어떻습니까? 별사랑, 윤수연, 마리아, 김양. 자, 요렇게 하필이면 요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자, 탑7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윤수연 씨 부족함이 있고요. 마리아 외국인이라는 지금 비판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 김양 아시다시피 뭐 제작진과 마스터 심사단의 픽이죠. 저 세 사람을 딱 제외하고 나니까 별사랑 1명 남지 않습니까? 심지어 별사랑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뭔가 이 사진의 의도가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했는데, 이전에 다른 라운드 때 제공됐었던 이 여러 명의 사진들에서 실제로 합격자, 탈락자가 대다수 드러났던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 필살기가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지금 이 탑10 참가자들에 대한 필살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유진과 김다현의 준결승전 SNS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를 훌쩍 넘겼다. 준결승전 1위를 차지한 전유진의 신곡
달맞이꽃이 공개가 되자마자 멜론 성인 차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이 스밍 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결승전 무대 때 포함되는 중요한 점수 분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달맞이꽃이 공개되자마자 벌써 멜론 성인 차트 2위를 차지했으니 거기에 린과 김다현, 마이진의 신곡 역시 차트인 되는 등 결승전을 앞두고서 더욱 달아오른 팬덤 전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자, 이렇듯 현역가왕만의 신선하고 치열했던 라운드를 뚫고 생존하게 된 탑10의 마지막 무대인 결승전을 통해 어떤 필살기를 꺼내 판을 뒤집을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준결승전 1위이자 대국민 응원투표, 유튜브 조회수 등 부동의 1위에 빛나는 전유진은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고음과 노래에 기승전결을 만드는 탁월한 보컬, 10대 특유의 발랄함이 가미된 무대를 필살기로서 결승전 무대를 선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가왕에서 가장 많은 부침을 겪은 준결승전 2위의 김다현은 지난 준결승전에서 신곡 칭찬고래를 통하여 기존에 무거웠던 느낌을 싹 빼낸 새로운 매력과 가능성을 선사해 극찬을 받았다. 첫 회부터 모두에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3위 박혜신 역시 지금껏 고수한 외모 및 창법 스타일을 확 바꾼 결정적 승부수로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더불어 조용하지만 강력한 준결승전 4위의 마이진은 각종 오디션을 장악한 서바이벌 아이콘다운 경험과 정신력으로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한다. 현역가왕 현역 중 가장 높은 화제성을 지닌 인물 중에 한 명인 5위 린은 기존의 트로트 문법과 확연히 다른 린표 트로트로 궤를 달리한다. 6위의 강혜연은 두 차례의 패자부활전을 딛고서 올라온 대역전극 주인공다운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였고 막판 스퍼트를 가동한다. 7위의 별사랑은 기복 없는 실력과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지닌 믿고 보는 현역으로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유의 유쾌한 매력이 가득 담긴 신곡 니나노로 역시 흥장인이다 평가를 받은 8위 윤수연은 자신의 특장점인 유쾌한 매력을 또다시 가동할지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 9위 마리아는 일취월장한 한국어와 트로트 실력으로 매번 새로운 감동을 안기고 있는 만큼 마리아가 또 어떤 한국의 한을 표현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끝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극적으로 결승행에 합류한 10위 김양은 현역 중 가장 오랜 시간 트로트판에서 활동했던 관록의 멤버다운 저력을 또다시 발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 이렇듯 제작진은 대망의 결승에 진출한 10명의 현역들이 각기 다른 매력과 장점, 전략을 펼치며 현장을 뒤흔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순위판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게 된다. 끝까지 현역들에 대한 지지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사진이 준결승전 순위대로 나열됐었던 거네요. 자, 하지만 이 순위의 변동폭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 시청률 말씀드린 것처럼 15.2%에서 14.9%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철렁했을 이 현역가왕인데요.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트롯 3 역시 시청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사실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두 프로그램 모두가 시청률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점점 더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에 와서 보니 계속하여 시청률이 폭락하고 있다. 자, 이 가운데에 실질적인 결승 무대를 다녀온 이 현장 방청객들의 스포일러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 기사를 좀 보세요. 1위 전유진, 2위 김다현, 3위 박혜신. 바로 2024년 2월 2일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가 또다시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지표를 보여준다. 자, 이 랭킹파이 현역가왕 참가자 순위 차트를 보면요. 어떻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딱 봐도 상당한 팩트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1위에 누가 되어 있죠? 유튜브 조회수, 준결승전까지 모조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이 순위 포인트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에는요, 김다현 양이 뒤를 바싹 추격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전유진 양이 저번 대비 6,900점이 넘는 포인트 상승이 있어서 18,000포인트를 차지했는데, 김다현 양은 전에 있었던 트렌드 지수 점수 대비 2,100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상승폭이 전유진 양이 안 그래도 1등인데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다현 양의 2100포인트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박혜신, 김양, 류원정, 조정민 쭉 이 밑에 있는 참가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포인트가 전번 대비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하락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전유진, 김다연 이 두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가자들의 트렌드 지수 순위가 폭락했고요. 선호도 점수를 살펴보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유진 양의 경우는 남성 팬들이 더욱더 높고요. 김다현 양의 경우는 여성 팬분들이 더욱더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대별로 나눠진 포인트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모두가 50대 이상의 경우가 점수가 매우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50대 이상에서도 이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트렌드 지수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누가 우승을 하고 또 누가 승리할지, 누가 탈락할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휴 망했어요. 위기 극복에 강한 현역가왕 전유진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트롯 오디션의 스타 탄생 기준은 바로 팬덤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MBN 현역가왕에 출연한 전유진은 꼬마 인형을 첫 무대로 선보였는데 컨디션 난조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고, 하지만 반대로 유튜브 영상은 270만 회를 기록하며 현역가왕 전체 영상 중에 1등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신민섭 기자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트롯 오디션을 보면 10대들의 탈락은 사실 불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살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실력과 존재감이 대단한 것이 바로 전유진이라는 참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유진 양만이 아니라 김다현 양 역시 이 전유진 양을 위협하는 유일한 10대 가수죠. 사실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서는 전유진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수가 몇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심사위원단들의 원픽인 가수 린 되겠죠.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 소신 발언인데 뭐 단 하나의 꾸밈도 없이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플이 있다. 발음이 좋지 않다. 너무 코맹맹이 소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인정한다. 다만 내가 말을 할 때도 비성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 집안이 다 그렇다.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들도 그런 음성으로 말하는 유전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도 내가 24년 차 가수로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를 해오고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것 같다. 각자의 악기를 사용하여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거고,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된다. 그게 정답이다. 굉장히 소신 발언이죠.
그러니까 자기 노래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악플을 보면 상처를 받는데 예전처럼 오래 가지는 않는다.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을 때 비난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을 해 주셨을 때는 부끄럽고 오랜 기간 상기하게 된다. 비난과 비판은 엄연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 300리 한려수도 무례 이후 오열하는 장면에 대해 그게 방송에 나올지 몰랐다. 무대 뒤편에 대기하는 공간에 카메라가 거치돼 있었는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 카메라의 존재를 자꾸 까먹는다. 인터뷰가 끝나서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는지 몰랐다. 작가의 얼굴을 봤는데 눈물이 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라드를 부를 때 연습을 많이 안 했었는데 트로트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무언가가 나온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한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최고다. 노래가 너무 맛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가수 리는요, 현재 많은 편파 판정의 주인공으로서 이 태풍의 눈의 중심에 서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현악가왕 결승전에 대한 1라운드, 2라운드 이야기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결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고득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유진 양은요, 이 결승전 무대 자체를 아예 찢어버렸다라는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후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문자 투표와 대국민 투표와 스밍 점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전유진 양이 결승 무대 1위에 달하는 엄청난 지금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런 스포일러가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줄을 잇고 사실 당일날 전유진 양의 이 팬카페는요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 계셨던 많은 팬분들이 이 전유진 양의 이 무대를 통해서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무대를 봤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이외의 참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실 2대2 대결이 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대결 자체는요, 1대1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 2명을 모두 다 꺾게 되면은 본인의 짝꿍과 함께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팀전을 2명이 함께 듀엣곡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1대1 라운드를 펼치는데 쉽게 말해서 전유진 양이 어떤 참가자 한 명을 이겼어요. 그러면 각자 2명씩 팀을 잡지 않습니까? 2명씩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머지 1명에게도 전유진 양이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 전유진 양의 짝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씩 팀을 잡으니. 그 당사자도 함께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요, 어떤 짝꿍을 고르는지가 굉장한 화제성을 띠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전유진 양부터 시작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누가 지금 팀을 구성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아시다시피 2명씩 총 5팀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 중에서 누가 팀을 짜서 결승 무대를 펼치느냐가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유진 양이 결승전 무대를 찢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유진 양과 함께 팀을 이룬 참가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1라운드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 라운드에서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 결과 발표는 실시간 생방송을 통한 투표와 기존 대국민 투표, 스밍 점수가 합산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가 최종 탑7과 진선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과연 누가 탑7 안에 들게 될지 많은 댓글 의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